이 내용을 잠깐 좀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대통령 장모가 징역 사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참 처음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냐? 장고 증명을 위조한 거죠. 장고 증명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사는데 뭐 잔고가 많이 있어야 뭐 여기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마치 통장에 349억 원가량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는데 이것만 해도 사문서 위조가 되지요. 그런데 그걸 법원에다가 딱 제출한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네. 법원이 저런 거 제일 미워하죠? 이제 저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와 또 행사가 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조된 것을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서 판사를 속였다. 예. 이걸 이제 소송 사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소송 사기의 경우에도 이게 액수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특경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이 징역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서 좀 누락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사문서 위조 행사와는 변론으로 해서 그 소송 사기 부분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돼서 아마 합당한 벌을 받으셔야 될 처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고 또 기소돼서 재판받아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거 참 처음 보는데 써니님 참말로 근데 우리가 언제 장모 이름이라도 알았습니까? 그렇죠. 장모 이름 아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죠. 대통령 부인이야 이름을 우리가 알지만 장모 이름까지 아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는데 1심에서 아까 그 표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2심에서 이건 아주 죄질이 나쁘다 해서 구속이 됐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 7월까지 이제 징역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1심에서 이런 지적을 재판부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것만 가지고 기소를 했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영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기소는 검찰이 독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범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법원에다가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기관은 이제 검찰인 거죠. 근데 검찰이 뭐 지금도 그 뭐 곽상도 사건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그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축소해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법리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잘못된 법리 검토 때문에 오히려 무죄가 나오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은순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는 이 법원에다가 소송 사기한 부분은 분명히 누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좀 이어져서 별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제가 이렇게 공소장을 아예 갖고 왔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 스픽스 100만이 되도록 공소장을 달달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1심 재판부가 뭘 지정하냐면요. 이 사건이 총 4번에 걸쳐 잔고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잔고 조작은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근데 350억이나 되는 잔고 조작을 해서 결국 대규모 부동산 투기에서 최소 100억 안팎의 이득을 실현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390억. 예, 이제 아니 잔고 조작은 350억. 잔고 조작은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보니까 349억. 계약금을 처음에 떼입니다. 이 최은순 씨하고 공범이. 그러니까 그 계약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버리면서 잔고 조작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너무 황당하고 두 번째. 그리고 사문서 위조를 한 다음에 행사를 두 번을 다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2번 빌리거든요. 최은순 씨하고 공범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한 거잖아요.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갖고 돈을 2번 빌렸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그래서 사채업자들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판사 보니까 검찰이 공범인 안모 씨는 법원에도 제출하고 사채업자 2명한테 속인 것도 기소를 합니다. 이 공소장에 딱 보면 너무 황당하게 안모 씨는 그 세 건이 나와요. 사무소에서. 근데 딱 밑에 최은순 씨는 법원에 제출한 것만 나오고 사채업자 속인 게 빠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아예 빠져 있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 검찰 이상하지 않냐? 성명 명령,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재판 때까지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 그러는데 검찰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미 이건 의정부 지검에서 수사도 아주 늦게 착수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들의 그 가족이니까 측근이니까 수사 안 하냐 그러니까 의정부 지검 어쩔 수 없이 나서면서 봐주기 기소를 해버린 거죠. 그걸 판사가 정확히 지정한 거고 예. 결국 항소심에서 그 모든 죄가 인정돼 구속됐는데 결국 법원이 검찰이 그 2건의 사무소 위조를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건 사실 그것까지 인정되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도 구형이나 선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1년밖에 선고를 안 되냐 그러는데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오죽하면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업자들 이렇게 다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최은순이 아예 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장님. 네. 있는지 없는지 탈탈 털어서 아주 거꾸로 뒤집어서 동전 다 털어내는 것이 검찰 아닙니까? 수사가. 그런데 재판부에서 야 그렇게 기소한 것은 조금 너무 저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명백하게 봐주기 수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건은 최은순 명백하게 봐주기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형량을 너무 심할 정도로 감해주었다라고 주장하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또 거짓 뉴스가 됩니까? 가짜 뉴스가 됩니까? 저는 오죽하면 판사가 이렇게 했겠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를 해왔든지 이 사건만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공정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였고 어떤 사람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은순 씨 한번 보십시오. 잔고를 349억 위조를 했는데 이것도 사문서 위조죄로 아주 큰 일이죠. 왜냐하면 금융기관 같은 데 대출받거나 또는 본인의 지금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쓴 것도 문제인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100억대를 판사한테 내놓고 이거 민사소송에서 내 말이 옳습니다라는 증거로 쓸 수 있는 이런 범죄의 대담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몇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최은순 씨가 했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검찰에서 봐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터져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장모 일인데도 불구하고 10원짜리 하나 손에 끼친 적 없다 말해놓고는 아무 말 없이 대통령실은 장모의 사건에 대해서 일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국민들이 이 질문을 대통령한테 던져야 되고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손방망이냐면요. 우리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3년 네. 이상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죄형 중에 이렇게 무기가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중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게 양형위원회에 따르더라도요. 소송사기의 경우에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이익을 봤을 때 5년에서 8년을 선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아까 우리 안진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문서 위조 행사에서도 몇 개가 더 빠졌지만은 이 소송사기 부분까지 추가한다라면 지금 1년이라는 것은 너무 손방망이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 오셨는데 네. 길이 좀 막히셨나요? 네, 네. 예. 그 이현주 의원도
변호사시잖아요. 네. 되게 이제 검찰 수사할 때 우리가 많이 듣는 게 별건 수사 뭐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혐의를 가지고 이제 딱 입건을 해가지고 딴 걸로 이제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꾸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내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급적 별건 수사는 하지 말고 그것만 처벌을 해라.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또 변호인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별건 수사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기소를 안 하니까 재판부가 이런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위조 여기 보면 위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위조 사문서 행사의 태양이 이 위조한 사문서를 어디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사문서 행사의 태양하고 사기, 소송 사기하고 겹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사문서 행사, 그러니까 위조 및 행사는 기소를 하고 소송 사기는 기소를 안 한 것은 명백하게 이건 잘못된 거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송 사기를 왜 심각하게 보냐 하면 아까 신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막 위조한 문서들을 자꾸 증거로 제출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그냥 사인들 간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걸 처벌하는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장모의 어떤 쭉 일련의 행태를 보면 이것도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 사실이었고 그 주장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쭉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천박한 어떤 자본주의 대한민국 자본주의 중에서도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통령의 주변이고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들이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때 10원 한 장 하면서 오히려 막 뻔뻔하게 사람들한테 화를 내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당선되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평생을 검찰에만 있어서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검찰 정권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뭐였냐. 그래도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니까 그건 하겠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무너지면 저는 대통령의 정권의 기반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 장모 건뿐만이 아니라 이 소송 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비롯해서 자기 주변에 대한 사법적 처리에 대해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전부 다 의연하게 이것을 다 수용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죄질에 비해서 지금 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할 때가 2022년 2월이에요. 이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재판이 이때 됐다면. 그러면 이제 기소를 했던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을까?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은기 변호사님? 그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상명하복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휘체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에 있는 군대나 이제 경찰 비슷하게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계급장은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검사 그 동일체라는 원칙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검찰 조직에서 검찰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수사의 총괄자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검찰총장의 이제 가까운 친척이죠. 그 장모라 그러면 거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위 검사들이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정치인이 되면서 대통령이 된 거 이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장모가 1원 한 장이라도 받은 게 있냐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은 거짓말을 하신 셈이 되거든요.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음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국민들을 속인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 묻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검찰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뭐 특검을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근데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이제 더 이상은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주가 조작보다 또는 못지않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들인 돈이 한 40억쯤 되거든요. 예. 그럼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들인 돈은 얼마냐면요. 1억입니다. 1억. 딱 1억으로 잔고 조작을 해가지고 돈이 많은 것처럼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결국 40억대 땅을 사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돈을 조달 못해가지고 계약금을 떼니까 정말 이현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법원에 100억의 돈이 있다라고 속여갖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소송 사기, 사기에도 소송 사기. 근데 왜 사기죄를 적용을 안 그걸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빠진 거죠. 소송 사기죄가 문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도요, 죄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판사를 속인다라는 거는 소송 사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죄질이 제일 나쁜 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속인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야 그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소송 사기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적용을 안 하네. 가짜 문서를 제출해서 가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요 무조건 그거는 사기예요. 그래서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소송 사기 그렇죠.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네. 행사가 바로 사기인 거예요. 그 행사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 위조 및 행사는 기소했는데 사기죄가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수사 과정과 그러니까 이게 기소 과정에서.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요. 원래 검찰은 수사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도촌동 사건 문건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했어요. 대검 비서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을 사회하고 공권력 남용했는데 의정부지검이거든요, 이게. 근데 당시 지검장이 박순철이라는 사람인데 윤석열 한동훈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텼는데 당시에 뭐 여론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다 나서서 수사를 하니까 겨우겨우 수사해서 딱 보니까 이건 소송사기인데 이건 만약에 기소로 하면 징역 10년 안팎이 나올 무서운 죄가 되거든요. 또 사채업자들한테 속여갖고 사무소 이자 행상금까지 넣으면 10몇 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대검에서 대응했다는 게. 예, 이 문건도 그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하고 그 라인에서 고발 사주도 있고요. 그게 그것도 도촌동 있었군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사건도 그 자체도 있었고요. 아주 직권남용이네요. 그렇죠. 자기 사조인 건데. 그래서 이제 감찰하니까 또 감찰도 방해했으니까 이게 여러 연루됐는데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요. 결국 1억 들여가지고 40억 돈을 마련해 도촌동 땅을 사들이고 그것을 100억이 넘게 팔아서 최소 수익이 50억 이상이 난 사건으로 많게는 100억으로도 추산되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은순 씨만 봐주게 한 게 아니고 그럼 이 잔고 조작은 실제 누가 했냐면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은순 씨가 직접 잔고 조작을 못 하잖아요. 영화 기생충에도 아들이 하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데려온 김혜성 씨라는 사람이 금융회사 출신이고 김건희 씨의 회사 커버너 컨텐츠 감사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내 거를 잔고를 조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검찰이면 당연히 김건희 씨도 공범이잖아요. 근데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최은순 씨와 공범인 안모 씨는 진직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접대가 필요하다 해서 1,500만 원을 달라 그러니까 그 1,500만 원을 직접 준 사람이 최은순 씨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기 통장으로 줍니다.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짚어드리고 네. 싶은데요.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송 과정에 제출하고 또 그 과정부터 위조한 시점이 2013년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게 2012년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은순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가 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 라인을 통해서 다 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깔려 있어서 아마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혼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몰랐다래도 이미 장모 입장에서는 우리 사위가 검사라는 것을 알고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추단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저도 이제 죄질 중에 가장 나쁘다고 보는 것이 결국 법관을 속여가지고 유리한 판결을 거짓으로 얻어냈다. 이것이 가장 비판의 포인트인데 검찰 과정에서 그 공소장이 빠진 거죠. 그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뭐 검사 장모면은 죄를 짓고 막 남들한테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름 아닌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막 성질내고 막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검찰총장.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이 그 부인의 친구인 김모 씨와 짜고 잔고증명,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증명서를 뗀 겁니다.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이 안 돼 있느냐? 왜 벌써 활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저렇게 이제 발끈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게 2018년에 법사위 국감이니까 이장님 서울중앙지검장 때 지금 이제 일이에요. 네. 2018년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잘 나가던 시절이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한 뒤로 이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검찰 알다시피 검찰총장보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이 더 셀 거예요. 현장에서 사령관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몰랐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그런 일을 수사를 하는데 누구라고? 윤석열 검사장 장모라고? 누가 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돼서는 이해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저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개입한 거? 아니 있으면 고발 고소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할 때는 저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한민국 정의의 상징이다.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부패,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이 사람이 척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아니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윤석열 역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저도 그 당시에 착오와 착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0원짜리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다시 뒤집어서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전제로 우리가 재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가 이렇게 벌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되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실 입장을 물었더니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 씨의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강선우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안진걸 소장 예. 사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유, 사과 정도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해야 될 정도 심각한 사입니다. 그냥 10원 한 장 펴준 적이 없다고 한 말뿐만 아니라 관훈클럽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고 인정받는 중견 언론인들과의 토론에서요. 내 장모가 50억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완전히 이건 정말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장재훈 말한 피해자들이 저렇게 있었고 그 사채업자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하냐면요. 최은순 씨가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들 돈을 빌려줬다고 증언하면서 최은순 씨가 사무실에 안 들어오더래요. 안 들어온 이유가 내 사이가 고위검사여서 내가 직접은 안 들어온다고 바로 앞에 있더라고. 이 증언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50억 피해를 봤다? 오히려 이 도촌동에서는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부동산 투기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것도 부동산 실명제로 차명으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세무서가 과태료 부과했거든요. 또 그 과태료 부과에 또 불법의 소송을 한 사건. 그러니까 이 장고조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섭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리고 검사가 사기면 더 법을 잘 지키려고 보통 노력하잖아요. 오히려 그걸 악용한 사건이니까 더 무섭고 다시 한번 마무리되면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입됐는데 수사나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장고조작 그러면 장모가 혼자 저지른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맞아. 김건희 여사가 지인을 데리고 와서 4건의 장고조작을 했고 공범한테 1,500만 원이나 되는 접대비를 보내줬다니까요. 본인 통장 입출금 기록까지 남아있다니까. 근데 그걸 수사를 안 한 사건이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야죠. 석고대죄 해야죠. 진학열 씨, 백운기 씨 입은 비틀어줘도 말은 바로 해야지. 윤이 대선 전 거짓말 했으니까 당선 무효형 아닌가? 대답해봐요. 스픽스가 코미디 프로그램인가요? 농담합니까? 사과요. 당선 무효형이요.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법부 판단에 언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야당이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패널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그 어때요? 대통령실 반응 나왔다니까 제가 조금 보태드리면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 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내용을 대통령한테 실제로 의중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견이 그대로 나왔다기보다는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아예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내고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마지못해 그냥 법원의 판단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현준 대통령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하고요. 본인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거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지금 이제 수사 중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하겠다,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 정도는 얘기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거는 막 오히려 막 화를 내시면서 굉장히 뻔뻔하셨죠. 그 당시에 제가 다른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고 방송 나가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뻔뻔하게 본인이 도로 막 큰 소리 치셨거든요. 모든 곳에 나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당연히 사과는 당연하고요. 문제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소송 사기도 기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안진걸 소장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그분이 지적한 게 맞아요. 저기 관훈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사실은 만약에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멋지게 속아 넘어간 거죠. 자, 이동호님 얼굴 조작, 논문 조작, 이력 조작,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잔고 조작. 사기는 유전이다. 유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신인규 변호사님, 이제 징역 1년이니까
내년 7월까지가 이제 복역 기간 아닙니까? 7월에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 사면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권이라는 것이 자기 개인에 걸린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사면한다는 것은 뭐 상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이지만은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게 참 내로남불 모순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김태우 청장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똑같이 존중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판사가 어떠니 김명수 체제가 어떠니 그렇게 떠들어 제끼던 분들 게다가 강제동원 판결 무시하고 일본과 가서 협상하고 올 때는 그렇게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면서 이제는 존중한다라는 명분으로 장모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됐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장모의 구속 문제는 본인 당사자의 일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그 양평의 땅 문제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라 본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고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물으면 답할 의무가 있다. 전 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원 대표 사면권 행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질문하자마자 갑자기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야, 그게 가능하겠나? 아니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헛웃음이 나왔는데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야, 그러면 정말 상상 못하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초상상의 영역에서 자, 이렇게 됐으니까 고령인 이유로 건강상 이유로 사면해야 되겠다. 야, 이것은 사법농단이 아니고요. 사법의 사유하고요. 국정의 사유하고요.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단 0.1도 없는 행위다. 만약 이것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기서는 국민들이 무슨 탄핵권이다. 뭐 국회에서 나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를 뒤집어야 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국민들에게 정말 흉악하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프레지던시, 예.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그 프레지던시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사면권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을까? 이것을 저는 첫 번째로 의심하는 거고요. 아마 총선 전에는 사면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선거에 너무 영향을 나쁘게 미치니까 크리스마스 3.1절은 안 되고 제가 예상컨대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버이날 사면이라든지 또는 뭐 그 전에 또 가족의 달 사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서 70세 이상 저 어버이들 전부 이렇게 그 옥살이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사면이라는 것이 물론 저도 비현실적인 소설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저도 아까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은 이게 한동훈 장관이 결국 특별 사면은 안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은순 씨에 대해서 사면에 사자만 나오더라도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걸로써 아마 직을 물러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법무부 장관직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법무부 장관의 상신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일일 거기 때문에 아마 움직임만 있어도 이건 국민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서 저항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봅니다. 사면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저는 사면을 시도할 거라 봅니다. 어떤 명분이나 또는 어떤 조작을 했더라도요. 김건희 여사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냥 미실형 유괴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뭐 공공지구 중대비리 또 지금 고속도로 종점 조작 그게 남양평 유괴소 조작 특혜 의혹까지 그리고 뭐 모든 아무튼 이 잔고 조작에도 아까 김건희 여사 깊숙이 했다 그랬잖아요. 잔고 조작을 실행범을 데리고 왔거든요. 코로나 감사까지 시키면 하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부의원 이번에 미국 가서도 보니까 다 김건희 여사 중심의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던데 부의원으로서 아니 당신이 이호진이도 사면해내주고 문제 많았던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사면하자마자 태강그룹 회장 온세훈도 가석방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가석을 시켜주고 희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김태우도 사면해줬는데 우리 엄마는 당신이 검사 힘들 때 온갖 후원과 응원 아끼지 않았던 우리 엄마는 왜 사면 안 시켰냐고 난리 피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공적 마인드가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 사면을 시도하고 강행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진짜 신규변호사 말했잖아요.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아직도
상식적으로 이 정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인내, 희망, 기대 그런 걸 갖고 계시다니 정말 존경의 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연말에 그 12월 달에 특검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50억 클럽도 사실은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본인에 대한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현재 보면 장모 또 다른 범죄 문제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안 문제가 또 있어요. 예. 천안 문제가 이런 게 같이 이슈화가 될 거고요. 아마 그 특검 할 때 이것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사면을 하고 싶겠지만 사면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가족 비리라든가 이런 게 큰 게이트가 되어서 12월 1월 달에 전국을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면하고 그런 거를 뭐 본인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면할 거라고 보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네요. 초파일 날 할 거다. 뭐 성탄절 날 할 거다. 석탄일까? 그러면서 경로 우대 대사면 뭐 이런 거 의견도 나오고요. 햇들날님 저도 사면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권은 상식이나 양심, 염치라는 게 없는 정권이거든요.